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자, 보세요. 자, 우리 차이 분석은 크게 네 가지를 합니다. 아까 했던 직제, 직노, 변동재간, 고정재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제조 간접비.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셨지만 직접 재료비,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서 재료비의 금액이 변하죠. 변동.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생산량에 따라서 사람 고용이 더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몇 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총 금액이 내도 변동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도 생산에 따라서 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저께 했었던 수선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그러니까 변동제조원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죠? 근데 우리가 고정제조 간접비는 차이 분석이 좀 여러분 달라요. 뭐냐. 우리가 고정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같죠? 제품을 몇 개를 생산하든 임차료와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눠요. 차이 분석을. 그래서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 고정 제조 원가가 되겠죠. 왜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직제, 직노, 재간을 합쳐가지고 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조 원가는 변동 제조 원가 더하기 고정 제조 원가 이렇게 더해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자면. 자, 그러면 왜 차이 분석을 도대체 변동원가, 그냥 변동원가라고 할게요. 왜 차이 분석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하냐라는 건데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이 목표다라고 했죠. 목표. 그럼 표준 원가를 설정할 땐 들어보세요.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목표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될 거고, 직접 농업비가 얼마가 될 거고, 이렇게 하거든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개에 대한 표준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이라는 건 총 금액이에요? 단위당 금액이에요? 한 개. 단위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좀 달라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보세요. 자, 뭐냐. 우리가 이제 변동 원가라고 생각해, 변동 제조 원가 말고 변동 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는요, 뭘 생산한다고 할까? 우리 회사는 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대요. 했죠?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간다라고 할까? 알루미늄 들어간다라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들어간다라고 가정 여러분들. 예.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알루미늄의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들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계산하기 쉽게. 100원이다라고 지금 한 건 회계 1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건.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동차 부품을 10개를 생산했어요. 그럼 10개를 생산하면 이 자동차 부품 안에 알루미늄의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총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1,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금액은 1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 하는 건 단위당 원가잖아요. 우리가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총 원가를 수량으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위당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금액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알루미늄 금액은 전체 1,000원.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 10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대당 알루미늄 금액은 100원이 녹아져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1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럼 총 알루미늄의 금액은 10,0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100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금액은 여전히 100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1000개 생산했대요. 그러면 총 알루미늄의 원가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주고 사와야 되는 거지만.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00개를 생산했으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의 금액은 1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우리가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단위당이에요. 총원가 말고. 맞죠? 그럼 제가 아까 변동원, 우리가 표준원가라는 게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 목표가 되는 금액을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품 한 개당 금액이 동일하죠?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니까 제품 한 개당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100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금액이 100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맞죠? 그럼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톤인가? 아무튼 뭐 톤이나 뭐 킬로그램 이렇게 사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이 100원 있죠? 이 100원은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그럼 지금 단위당 변동비가 요 사례에서 100원이죠? 그렇죠? 100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알루미늄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몇 킬로그램을 해볼게요.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몇 킬로라고? 5킬로라고? 5킬로? 그럼 5킬로. 그럼 5킬로는 단위당 수량이니까 단위당 수량. 5킬로그램.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킬로그램당 알루미늄은 예를 들어서 20원 한대 20원. 했죠. 그럼 여기 그럼 지금 단위당 알루미늄 금액 100원이다라는 건 다시 단위당 수량 여기 수량부터 먼저 쓸게요. 그럼 단위당 수량은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은 5kg. 킬로그램이 수량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저기요? 이거 해야 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차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두 문제 연속 낸 적도 있어요. 두 문제 한꺼번에. 자, 그리고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오냐면 20원 주고 사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알루미늄 금액 100원은 여기 단위당 수량에다가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단위당 원가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딴 짓을 하냐면 목표를 세울 때는 제가 아까 한 개당 금액 목표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그 목표는 수량의 목표가 있고 표준 목표가 수량에 대한 표준이 있고 가격에 대한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위당. 아셨죠? 일단은 이게 좀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어려워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표준 원가는 제품 한 개당 표준을 세우는데 다시 그 표준은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이 있다라는 겁니다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표준 원가라는 건 우리가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원가예요. 목표가 되는 원가. 한 단위당, 한 단위당.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다시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이지. 단위당 표준 원가예요. 표준 원가인데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왜 많이 쓰냐면 영어가 좀 편하잖아요. 우리 그 법인세 할 때도 세무, 조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T, A, E 이렇게 쓰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뭐냐면 우리가 수량 두 글자 너무 길어요. 물론 네, 너무 긴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자, 우리가 여기서 수량을 뭐라고 하냐면 그 혹시 여러분 퀀터티라고 하죠. 퀀터티, 수량, 퀀터티. 그래서 수량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Q 쓰시면 돼. Q. 수량. 알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을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고 좀 쓰시면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표준이라는 건 스탠다드라고, 스탠다드. 그래서 앞자 S 따가지고, 여기 있는 S가 뭐냐면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표준. 네, 여기도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따지면, 아까 했던 표준 수량이, 곱하기는 뭐냐? 표준 수량이 아까로 따지면 한 개당 5kg이었고, 맞죠? 알루미늄으로 따지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킬로그램당 20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SQ 표준 수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면 이게 단위당 표준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가라는 게 여러분들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당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또 외워주실 게 있어. 뭐냐면, 그럼 우리 아까,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우리 그 차이 분석은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쓴 건 표준 원가죠, 표준 원가. 그럼 실제 원가도 수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버릴게요. 뭐냐. 우리가 얘랑 이제 비교하실 게, 여기다 그냥 쓸게 아마 200 몇 페이지에 있냐면 76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얘가. 용어가요. 276에 맨 위에. 276페이지에 있을 건데요. 자, 화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수량 표준이 있으면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표준이니까 실제 수량이게 실제 수량. 그죠, 여러분들? 그럼 실제 수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암기해 주세요. 실제 수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Q라고, AQ. Q는 수량의 퀀터티, 그 다음에 실제는 액추얼. 그렇죠? 그래서 A 따가지고 AQ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수량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 가격. 실제 가격은 영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실제니까 액추얼 A, 프라이스니까 AP. 그럼 우리가 AQ 곱하기 AP가 의미하는 게 단위당 실제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써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는 있으니까 대략 여기서는 값만 드리는 거예요, 값만. 값만. 자, 보시면 우리 회사가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든 사례로 따지면 알루미늄이잖아요. 맞죠? 그럼 알루미늄이 제품을 한 개를 생산할 때 우리 회사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제품 한 개를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생산을 한다면 알루미늄을 5kg 투입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몇 킬로그램인가? 3kg이네. 알루미늄 3kg 가정. 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수량, 수입량 무시하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킬로그램당 100원씩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우리가 알루미늄은 총 300원어치가 되는 거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300원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지금 값만 드리는 거예요. 저자분이 만드신 사례 별도로 있어요. 값만 드리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는 당연히 수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재료는. 자, 근데 이 화면 보시면은요.
노무비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럼 사람을 수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수량이 아니라 시간당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제품 한 개당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시간 작업을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인부분들이 몇 시간을 작업하면 될 것 같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직접 노무비에서의 수량 표준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재료는 수량이지만 사람은 수량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 그래서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작업을 2시간 할 거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지금 값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재 없어요. 이건 없어서 그래. 처음부터 예제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나거든요. 처음부터 예제만 바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료는 사오는 거지만 사람을 사와? 사람을 사오는 건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시간당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시간당 인건비. 맞죠? 그래서 인부분들한테 시간당 1,000원을 주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이걸 우리가 시간당 인건비를 임률이다라고 표현해. 이 용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 임률. 시간당 인건비를 임률이다라고 한다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 알죠?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직접 노무비가 2,000원 드는 거잖아요. 합치면. 됐죠? 그러면 제품 한 개당 2,000원을 이걸 표준 직접 노무비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표정 안 좋으신 하세요. 여기 할 때마다 모든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치겠다. 갑자기. 그랬잖아요. 그냥 듣고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알아서 한다니까 머리가. 거짓말 아니라. 그렇죠? 항상 원가에게는 여러분들이 냅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짱입니다. 짱. 자, 이제 제조 간접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조 간접비가 좀 짜증나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구분도 할 수 있고 금액 대부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얼마 없죠.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근데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죠. 공장에서 공통비는 많아요, 적어요? 식사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만 써먹어야 돼.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공통비는. 그렇죠, 많죠. 되게 어려운 거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죠?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많다라는 건 뭐 수선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있고, 너무 많죠. 식당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목표를 다 설정해야 되죠. 그럼 다 설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에서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죠? 그럼 배부 기준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합리적인 인과관계 기준으로 뭐 수선비는 수선 횟수, 뭐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기계 감가상각비는 뭐 기계 가동 횟수 뭐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100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조 간접비가 100개다라고 100개 다 짜야 돼.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 간접비는요, 우리가 시간하고 비용이 각각을 다 수량의 목표와 가격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냥 배부 기준을 하나로만 정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100개를 다 정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배부 기준 하나로만 설정합니다. 이해는 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배부 기준을 직접 노동 시간으로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 제조 간접비하고 가장 좀 합리적인 게 그냥 인부분들이 작업한 시간이 주로 제조 간접비 발생액과 동일하대요. 그렇죠? 이게 좀 합리적이래. 네, 그래서 제품 한 개당 우리가 2시간을 배부하는 배부 기준을 세웠대요. 알죠? 요렇게. 그리고 우리 어저께 배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어저께 시간당,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저께 정상개별원가 계산했을 때 기초에 예정배분 설정했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작업이 직접 노동시간이면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뭐 우리가 500원 배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부 기준 곱해가지고 뿜빠이 했잖아. 기억나시죠? 제발 좀, 맞죠? 그래서 여기 이 제조간접비의 가격 표준은 뭘 쓰냐면 배부율 써요, 배부율.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나 시간당 350원씩 배부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제품 한 개당 700원씩 우리가 이제 배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 한 개당 700원씩 배부할 거야 라고 목표 잡은 거예요. 느낌 드리려고 예제하기 전에 예제부터 먼저 보면 힘들다니까. 그래서 그래, 힘들다니까. 예.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여기 무시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동 제조 원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변동 제조 원가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요따구로 안 한다라는 거 차이 분석을 했죠? 자,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차이 분석이다라는 건 아까 했었지만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일단 여기 보지 마세요. 일단 이 실제 생산을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맨 왼쪽 있죠. 변동 제조 원가는 맨 왼쪽에 실제 원가를 써요. 무조건. 알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표준 원가를 써요. 실제 생산량 일단 무시하세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까지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가 비어있어요? 턱하니. 중간에 비어있잖아요. 맞죠? 왜냐, 우리 아까 목표를 설정할 때 가격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목표를 따로 설정한다면서요. 그럼 차이 분석도 수량의 차이 분석과 가격 차이 분석 두 개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다가 뭘 끼워 놓냐면 이건 암기예요. 우리가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나누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여기 AQ는 실제 수량이죠. AQ. 그렇죠? 그 다음에 P는 가격이죠. 여기는 표준 가격. 이건 단순 암기예요. 그냥 왜 중간에 이걸 딱 하냐 했냐면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분석하려고. 이렇게 화면 보세요. 그러면 자, 실제 생산량 쓰는 건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요 왼쪽 하고요. 오른쪽의 차이는 Q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Q의 차이가. 없죠? 그럼 왼쪽하고 중간의 차이는 이 왼쪽은 AP, 실제 가격 쓰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뭘 쓰냐면 우리가 표준 가격 쓰는 거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가격 차이죠. P의 차이죠. P의 차이. 그래서 요 왼쪽과 중간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격 차이다라고 해요. 외우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P의 차이가 나야 안 나요? P. 중간하고 오른쪽 안 나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안 나요? 대신에 뭐의 차이가 나냐면 여기 중간은 실제 수량 쓰는데 오른쪽은 표준 수량 쓰죠? 됐죠? 그래서 Q의 차이다라고 해서 얘는 수량 차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냐면 여기에다 막 뜬금없이 이게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원가를 절감했대요. 원가를 절감하면 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저 커지죠, 영업이익이. 그죠? 그럼 커지면 이건 우리가 유리한 차이다라고 해요. 띄워줘. 유리한 차이다라고 해요. 알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공책에다 적을 때는 유리한 차이 5글자 적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시험에서는 줄 거지만. 알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
페이버러블. 그래서 F라고 많이 줄여서 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이 분석이다라는 건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차이 분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 그러면 유리한 차이는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많이 발생했을 때 유리해요? 아니면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적게 발생했을 때 유리해요? 많게, 적게. 실제 원가, 아니,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많이 발생했대. 또는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적게 발생했대. 둘 중에 어떨 때 유리할까요? 당연히 적게요, 적게. 왜? 목표로 한 것보다 원가 절감한 거잖아요. 목표로 한 것보다 원가를 절감했잖아. 아시죠?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유리한 차이 얼마, 불리한 차이 얼마 이렇게 또 던져줘 버려요. 알죠? 시험에는 가격 차이, 수량 차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던져주고 뭔가를 또 계산하게 되게 해요. 뭐를 출제할지 몰라요, 여기서. 알죠? 그러니까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를 아예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던져주면서 아예 AQ가 얼마고 SP가 얼마 이런 것도 또 물어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화면. 자, 어디 갔어, 여기. 원가가 증가됐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줄겠죠? 줄면 이건 unfavorable이다. 라고 해서 불리한 차이다라고 해요. 그럼 불리한 차이는 표준 목표보다 실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 원가가 그러니까 실제 원가가 표준 목표로 한 것보다 많이 발생하면 이거는 원가를 낭비한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화면 좀.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에 가까워요? 표준에 가까워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은 둘 다 완벽한 표준이죠. 그래서 여기 완벽한 표준 원가. 중간은 하나가 A가 껴있죠, 실제가. 맞죠? 얘는 이렇게 할게요. 야매 실제. 그렇죠? 여기는 둘 다 A잖아요. A니까 얘는 완벽한 실제. 즉,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에 가깝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여기 있는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나올 때 여러분이 숫자를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셨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별표. 요거 별표. 시험에서 이 변동제조 원가는 여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화면 보실게요. 자, 뭐냐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몇 개 생산했냐면, 100개를 생산했대요. 100개 하셨죠? 100개 생산했고요. 근데 예상되는 제품 생산량은 몇 개라고 할까? 80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80개. 80개? 예상되는 생산량 80개. 근데 실제로 제품은 100개 생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 여기 이제 실제 투입량은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알루미늄을요. 한 개당 1kg 투입했고요. 왜 안 지워져? 그리고 표준 투입량도 어쩌다 맞았대. 표준 투입량도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1kg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대,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씨, 칸이 모자란데. 근데 우리가 가격, 실제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왔냐면
100원 주고 사왔어요. 100원? 근데 목표로 했던 표준 구입 가격. 킬로그램당 13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여기만 보시면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친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럼 이거 원가 절감한 거예요? 원가 낭비한 거예요? 여기만 보시면. 절감한 거잖아요. 왜? 내가 킬로그램당 130원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기초에. 조금 알고 보니까 내가 킬로그램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원가 절감했잖아요. 그 원가를 절감했을 때 분명히 유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대입하면 실제로 100개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요 AQ 곱하기 AP든 SQ 곱하기 SP든 단위당 표준원가, 단위당 실제원가라고 있잖아요. 단위당 한 개.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한 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산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산량을 곱해야 전체 실제원가, 전체 표준원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100개고 지금 AQ가 그냥 1kg라고 할게. 1kg? 여기에 AP가 킬로그램당 100원이잖아요. 이거 100원이라 할게. 100원. 그러면 실제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00원이 나와요. 100개에 대해서. 10,000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준은 목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예상 생산량이 80개를 집어넣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목표니까 왠지 예상 같잖아요. 생산량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실제가 아니라 예상을 적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80개죠. 80개고 얘가 1kg이고 그 다음에 SP는 킬로그램당 130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표준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400원 맞나? 맞죠, 맞죠. 1,400원이 나와요. 1,4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거를, 죄송해요. 좀 줄일게요. 이거 70개로 할게, 70개. 70개로 할게, 70개. 미안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암산을. 70개. 이렇게 하면 얘가 1,400원이 아니라 얼마냐면 9,100원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아까 분명히 위에 있는 요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라고 했죠. 목표로 한 금액보다 싸게 사왔으니까. 수익량도 똑같고 목표로 한 수익량과 실제품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원가를 절감했죠. 그럼 유리한 거예요. 여기가 되셨어요. 근데 전체 금액으로 놓고 봤더니 목표로 전체 목표에 대해 전체 표준원가가 9,100원이잖아요. 근데 실제 원가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아까 여기 불리하지 안 적어놨네. 불리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목표만 놓고 보면 분명히 싸게 사왔으니까 원가 절감해서 유리하거든요. 근데 전체 생산량 가지고 했더니 여기 표준 원가는 9,100원. 여기는 10,000원. 그러면 이제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온 거죠. 여기에. 그럼 갑자기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교해야 될 거 그러면 똑같은 실제 생산량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 70개를 적는 게 아니라 100개를 적어야 돼요. 100개를 적어야 여기가 13,000원 나오잖아요. 맞나? 13,000원 맞죠? 13,000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당 30원 원가 절감했죠? 원가 절감했고 실제로 100개를 생산하는데 원가를 30원 절감했잖아요.
그래서 3,000원만큼 유리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으로 동일해야지 표준원가다라고 해가지고 예상 생산량을 쓰면 변동제조 원가 계산의 결과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됐다 중요해요. 밑줄 칠 거예요. 276페이지로 가실게요. 자, 276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여러분도 혹시 SQ라고 굵은색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SQ? SQ?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거기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밑줄 치시고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에 밑줄 치시고 어디가 핵심이냐면 실제 산출량이 핵심이에요. 실제 생산량 쓴다라는 거지 예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예. 만약에 예상을 쓰게 되면 요거 원가 왜곡됩니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느낌만 가지시면, 왜곡이 되는구나. 이게 같아야 분명히 원가를 절감해서 유리한 거였잖아요. 유리하죠. 13,000원보다 10,000원이니까. 여기 들어가니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당 30원씩 절감했잖아, 원가를. 맞죠? 이렇게.